네, 최근 정부의 이딴 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부동자금의 방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 우리 시장, 이 장밋빛 전망이 잇따르면서 이런 부동자금들이 증시에 유입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시중에 풀린 자금의 규모부터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시중에 풀린 부동자금으로 평가받는 현금과 요구불예금, 수시 입출식 저축성 예금, 그리고 MMF의 잔고는 지난 10월 기준 972조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약 1,000조 원에 가까운 자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건데요. 문제는 시중에 이런 풍부한 자금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과 주식시장의 불균형이 컸다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물자산의 비율이 금융자산의 3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주식을 비롯한 금융자산보다 대표적인 실물자산인 부동산을 더 유망한 투자처로 본 투자자들이 많았다는 뜻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전히 부동산에 대한 니즈가 좀 많은 것으로 보여지네요. 자, 하지만 최근 정부가 이딴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중 자금들이 약간 증시로 유입되는 그런 경향도 좀 보인다고 하죠. 네, 부동산 대책이 나온 이후에 단기 자금의 흐름이 주식시장으로 움직인 걸 아, 확인해 볼 수 네. 있었습니다. 먼저 단기 대기성 자금인 MMF는 최근 11일 사이 10조 원이 줄었는데 이와 반대로 국내 주식형 펀드에는 4조 원이 유입됐습니다. 여기에 증시 자금 추이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인 투자자 예탁금 또한 늘었습니다.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전인 지난 13일 투자자 예탁금은 24조 9,482억 원이었는데 24일에는 26조 7,400억 원으로 7.2% 불었습니다. 같은 기간 종합자산 관리 계좌인 CMA 잔고 역시 마찬가지로 48조 8,801억 원에서 51조 1,916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부동산 자금 이동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부동산 규제 강화로 시중 자금의 증시 유입 매력도는 높아진 것으로 분석합니다. 네. 과거에는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면 지금은 다소 그 격차가 해소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년은 부동산보다 주식시장이 더 유망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는 내년 한국 주식시장의 반등 전망과 관련이 깊습니다. 내년도 반도체 경기 회복과 전체적인 상장사의 이익 증가세를 바탕으로 올해보다 주식시장에 자금이 유입될 여지가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하지만 이런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낙관을 좀 경계해야 된다. 이런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과 주식의 격차가 다소 줄었다고는 하나 네. 주식 수익률이 과연 부동산만큼 결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 부호가 붙는다는 겁니다. 강현주 자본시장연구원 거시금융실 실장은 정부가 공모펀드 활성화 등 자본시장으로 자금 유입을 유인하고 있고 내년도 한국 증시의 상승 전망이 나오고 있기는 하나 부동산의 수익률에 비견될 만한 자산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그치는 것이 아닌 우리 경제 여건이 먼저 개선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세법 개정 등 보다 실질적인 대책 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금융투자업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최근 정부가 이딴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증시로의 자금 유입이 조금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증권가 분석 함께 들어봤고요. 신재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